네,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집중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용섭 광주시장과 함께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준비 상황과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이용섭 광주시장 나와주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그 수영대회 얘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7월에 우리 지역에서 이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데 지난 일요일이었죠. 3일 전에 수영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K-팝 슈퍼 콘서트가 또 열렸습니다.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강주 시민들 중에서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금년에 강주에서 열리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슈퍼 콘서트를 기획을 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일요일 날 28일 날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 슈퍼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65개 국가에서 10,000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국내 관객 2만 명에서 일시에 3만 명이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출연진은 BTS를 비롯해서 트와이스, 홍진영 씨 이런 한류를 이끌고 있는 K-팝 스타들 10팀이 출연을 했고요. 근데 실제 저희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시에 이렇게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렸을 때 안전 문제, 음식, 숙박, 교통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는 역대 최고의 행사로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저는 시민들께서 이 참석자들에 대해서 친절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강주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시민들, 자원봉사자들, 시민 서포터즈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마 다녀갔던 3만 명의 팬들은 지금쯤은 강주 수영대회 홍보대사가 돼서 적극적으로 우리 수영대회를 홍보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참 그야말로 성황리에 진행이 됐다는 말이 딱 어울릴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슈퍼 콘서트가 잘 끝났고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서울에서 이제 수영 선수권 대회를 기념하는 패션쇼가 열렸는데 여기 시장님께서 직접 모델로 서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사진도 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제 사진이 어떠냐고요? 아니요. 이제 서울이니까 모델로 어떠셨나요? 근데 이제 지난 4월 24일 날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그 공식 유니폼 있지 않습니까? 이 공식 유니폼 패션쇼가 열렸는데 이날 이제 홍보대사 박태환 그리고 이제 배우 성훈 씨를 그 홍보대사로 그날 지정을 하고 패션쇼를 같이 했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수영대회 조직위원들이 입는 유니폼을 입고 이제 난생 처음 패션쇼에 참가를 해봤는데 좀 떨리기는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잘했다고들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날에 이제 그 선수들의 열정과 땀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메달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달의 앞면은 무등산과 영산강을 이미지화했고 뒷면은 강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 인권, 평화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수영대회를 기념하는 주화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행을 하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차츰차츰 공개되면서 수영대회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수영대회에 대한 준비가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정말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일단 이 수영대회 어떤 대회인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강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7월 12일부터 31일 동안 우리 강주에서 개최가 됩니다. 200개 국가에서 15,000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고 세계 10억 명이 TV를 통해서 시청하는 세계 5대 메가 스포츠 대회입니다. 우리가 세계 5대 메가 스포츠 대회라고 하면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월드컵 그리고 수영선수권대, 육상선수권대 이 5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5가지 대회를 모두 개최한 나라는 세계에서 일본, 이태리, 독일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면 4번째로 5개 메이저 대회를 개최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또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는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유일한 국제대회고
또 강주의 세계와 대한민국의 위상, 한반도의 평화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이제 완전 비상체제를 가동해서 경기장이랄지 선수촌, 안전, 수송, 입출국 이런 걸 하나하나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는 이 강주 수영대회가 역대 가장 성공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남은 72일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아까 시작할 때도 이 대회가 열리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대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수영계의 거의 월드컵이다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해석을 하면 되잖아요. 굉장히 큰 대회고 세계적인 대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또 중요한 게 시설 공정률 같은 그런 부분일 텐데 경기장이나 숙박시설 등의 준비 잘 되고 있는 거겠죠? 예, 차질 없이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6개 종목입니다. 네. 5개 종목은 강주에서 개최되고 1개 종목은 여수에서 개최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 경기장은 남부대 광산구에 있는 남부대 수영장이 주 경기장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경영 종목이 개최가 됩니다. 예. 근데 관람석이 현재 3,300석인데 이걸 11,000석으로 늘리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이빙과 수구 경기도 남부대 야외 종합운동장에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티스틱 수영 경기는 염주체육관에서 설치가 되고 또 수영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다이빙 경기는 무등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조선대 축구장에서 임시 수조를 설치해 가지고 개최가 됩니다. 예. 그리고 수영의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픈워터 수영은 여수 엑스포 해상공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경기장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선수촌 아니겠습니까? 예. 이 선수촌은 강산구에 있는 송정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새로운 가전 제품들 다 집어넣어서 선수들 또 미디어진 수영 동호인들 이분들을 동시에 6천 명을 이렇게 입실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피나라고 하는 세계 수영연맹에서도 이 선수촌은 가장 잘 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고 있고요. 네. 여기에는 뭐 식당, 회의실, 운영실도 들어가고 은행, 편의점, 카페, 각종 편의시설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제 전 세계에서 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텐데 전 세계 선수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민적인 관심이 북한의 선수단이 참가를 하느냐 마느냐. 제 시장님께서도 이걸 수영대회의 성공 요건으로 꼽으셨는데 북한 선수단의 참가 여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느냐 여부가 이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성공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저는 참가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분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공식적으로는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여러 차례 공식 요청을 했고 특히 지난 2월 15일 날 스위스 로잔에서 남측 북측 IOC 3자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정환 문체부 장관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도 북한 체육부 장관에게 다시 한번 공식으로 요청을 했고 강주시장 명의의 초청 서한을 북한 체육상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북한의 해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피나 세계 수영연맹에서도 북한 선수단의 참가 비용 또 중계권 비용을 다 부담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속해서 참가를 요청하고 있고 또 내년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 이 올림픽 수영 종목 출전권의 43%가 이번 우리 강주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성적에 의해서 배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이 이제 참가해야 될 매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과 북이 단일팀을 구성하게 되면 대개최국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경기 출전권이 주어지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스포츠를 통해서 북한의 평화적 노력 의지를 알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참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다만 평창 동계올림픽도 2월에 지난해 개최했는데 바로 전달인 1월에 참가를 통보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7월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북한이 참가하게 되면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의 물꼬를 튼 대회였단다면 이 강주 수영대회는 남과 북이 하나 돼서 평화의 물결이 넘실대는 그런 대회가 될 것입니다. 네, 북한 선수단이 참가를 하게 되면 더욱더 의미가 커질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성공적이고 아주 좋은 행사로 그런 대회로 개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수영대회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이제 시정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취임하신 지 벌써 10개월이 됐어요. 예. 네. 그간 광주의 많은 현안들 풀어나가시면서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2달 연속 특별시 광역시장 1위를 하는 기분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현안들 중에서 16년간의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이게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현재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철도 2호선은 강주 지역사회에서 16년 동안이나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논란을 하면서 지역사회가 분열과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네. 이것을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를 통해서 지난 11월 달에 온안대로, 그러니까 저심도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지금은 반대하는 사람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실시 설계를 하고 있고 교통환경 영향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앙정부와 총사업비 등의 협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금년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개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강주 어느 곳이라도 30분이면 대중교통을 타고 이용해서 강주 전역을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중교통 체계가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공론화할 때 일부에서 반대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과연 안전하냐, 경제적이냐, 그리고 미래 교통 체계로 지하철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내용까지도 꼼꼼히 챙겨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안전하고 빠른 친환경 명품 도시철도를 만들겠습니다. 앞서서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와 그리고 지하철 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 현대자동차의 투자 협약을 이끌어낸 광주형 일자리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이제 앞으로 일정 계획을 보면 상반기에 이제 신설법인을 설립을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반기에 착공을 하고, 그래서 2021년부터 연간 1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투자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강주은행이 완성차 공장 1호 투자가가 돼서 100억 원 투자 의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글로벌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투자는 물론이고 기술 제공, 판매,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까지 다 책임지고 있고, 또 우리 강주시가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모집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리고 이번 완성차 공장의 비전을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지속 가능성, 두 번째는 수익성, 확장성, 여기 이 세 가지를 3대 비전으로 하면서, 그리고 이 공장 컨셉을 디지털화, 친환경화, 유연화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일 회계법인을 투자 주관사로 선정해 가지고 현대자동차하고 우리 강주시가 전반적으로 이제 꼼꼼하게 투자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살펴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당초 투자 규모를 7천 억 원에서 5,754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한 14% 정도. 네. 그렇지만 그 고용 규모,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고용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직접 고용 1,000명,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12,000개 일자리를 만들고 생산 규모도 10만 대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용만 7천억 원에서 5,754억 원으로
이렇게 줄였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과 수익성 확장성이 훨씬 높아졌다. 그리고 투자가들이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월 31일 날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강주행 일자리가 타결되면서 이제 고임금 때문에 해외로 나가려고 했던 기업들이 발길을 국내 투자로 돌리고 이미 해외에 나가 있던 제조업들이 국내로 되돌아오게 하는 이런 리쇼링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강주에 1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해외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게 된다면 정말 산업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예, 바람직한 그런 안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광주형 일자리 처음에는 우여곡절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노사 상생도시 선언이 있었는데 노사 상생도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 하고 계신가요? 예, 제가 이제 지난 1월 14일 날 대한민국 최초로 노사 상생도시 강주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강주는 특별한 자원이 없고 입지 여건도 좋지 않고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의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저항적이고 투쟁적으로 비춰진 면도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주가 경제적으로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노사 상생도시를 만들자. 노사 상생도시는 어떤 도시냐 하면 노동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드리고 투자가에게는 적정 수익을 드리는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강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강주형 일자리가 되면서 임금은 적정화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분규가 없는 산업평화도시까지 강주가 만들어낸다면 사람과 돈과 기업이 강주로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실제 우리 강주시청에 노사민정협의회와 노동119를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강주에서 발생되는 노사분규를 예방도 하고 조정도 하고 중재도 하고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선언에만 그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실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선언에 5개 자치구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 대표한 노조 또 민주노총 소속의 강주택시 운송사업조합 그리고 민간기업까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 이것을 이제 확장해 가면 강주가 그야말로 산업평화도시 노사 분규가 없는 노사 상생도시가 될 것입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 노사 상생도시 꼭 안착을 하길 바라고 예. 또 광주형 일자리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 광주형 일자리가 좀 순조로운 반면에 이런 민선 7기 광주 전남의 상생 그 첫걸음이 군공항 이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만큼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예. 이 군공항 문제도 우리 강주 시민들에게 많은 소음 고통을 드렸고 강주 네. 발전의 제약 요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강주 민간공항을 무한공항으로 2021년까지 통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김영록 지사가 이제 화답을 한 것이죠. 그렇다 하면 강주에 있는 군공항도 전라남도로 이전하는데 전라남도가 적극 협력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 8월 20일 날 저하고 김영록 지사가 상생협약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국방부에서 예비 이전 후보지를 발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발표도 아직 안 됐는데 무안군에서 이제 일부 군민들이 반대를 하면서 예. 사업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저하고 우리 김영록 지사가 정경두 장관을 만나서 이거는 지역 사업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는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 간담회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정경두 장관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공항 이전은 강주와 전라남도가 상생하는 길입니다.
예, 소음 시설인 강주 시설을 전라남도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이게 내려가면 이제 바닷가 같은 데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시민들에게 이 소음 문제는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저희가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항이 내려가는 자리 주변에 110만 평을 완충 지역으로 구입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태양광 시설 같은 게 하게 되면 그 지자체에 새로운 소득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한 4,500억 원에 이르는 그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인구가 한 5천 명 이상이 늘어나게 되고 또 거기에서 각종 국책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대구하고 우리하고 비슷하거든요. 대구에 있는 군공항을 경북으로 옮기게 되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군위군과 의성군이 서로 유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강주 전남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민간 공항만 무한히 받고 군공항은 무조건 반대한다면 그건 상생의 길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걸 좀 너무 감성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해득실을 정확하게 따져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민과 도민을 위해서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민생경제 활성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 최근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장 경청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세계 경제도 어렵고 국민 경제도 어렵습니다만 우리 강주 경제도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만 현장에 답이 있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전통시장, 골목상권 이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육성할 것인가 이 문제를 직접 듣기 위해서 현장 경청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2주간 동안에 7차례의 현장 경청 투어를 했습니다. 평동 산단의 중소기업도 만났고 또 벤처 창업 기업들도 만났고 자동차 산업과 뿌리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도 만났고 수출 투자 기업도 만났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 대표들도 만났고요. 그리고 우리 강주시 산하의 공공기관 22곳하고 전통시장 20곳하고 이렇게 상생 업무 협약도 체결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요. 문제는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건의했던 내용들을 해결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간담회하면서 들어보니까 해외 판로 개척하는 데 도움을 달라, 자금이 부족하니까 자금 지원, 또 지역 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달라는 문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강주시만의 노력으로 다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의장에는 우리 산하기관들 그러니까 테크노파크랄지 경제고용진흥원, 광주신용보증기금 이런 데도 참석을 했고 중앙부처에서도 고용노동청, 중소벤처기업청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해법을 논의할 것이고 또 국회나 우리 시의회에 법이나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조례 개정 법 개정까지 해서 최대한 문제를 해결해서 그분들에게 통보도 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현장의 목소리인데 정말 예. 경청하시고 많이 반영을 하시려는 그 노력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예. 예. 자, 참 시를 위해서 바쁘게 보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예. 앞으로 이렇게 각오라든가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민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짧은 기간 동안에 해묵은 지역 현안 과제들을 많이 해결하고 또 여러 가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단체의 건전한 비판이나 이런 건의 이런 것들은 겸허하게 수용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나 강주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꼭 추진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나 다른 지자체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반대와 비판에 앞서서 시장이 소신을 가지고 일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의 노력과 또 시민들의 그런 협력이 함께해서 더욱더 발전하는 광주광역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집중 인터뷰 이용섭 광주시장과 얘기 나눠봤고요. 시장님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